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1일 민선 8기 경남도정이 출범하면 장기간 공석인 출자 출연기관과 공기업 대표 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이 이들 기관의 구조조정 검토까지 주문한 상황이어서 기관들의 역할 개편도 예고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전임 사장의 임기가 끝난 뒤 반년 넘게 비워진 경남개발공사 사장. 도정 정책을 연구하는 경남연구원장도 8달째 공석입니다. 경남관광재단과 경남사회서비스원 대표 자리도 비어있고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이번 달 임기가 끝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무역 등 5곳의 대표는 하반기에 임기가 끝납니다. 경남경제진흥원과 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 마산의료원, 한방항로화연구원 4곳 대표는 1년 이상 임기가 남았습니다. 경남평생교육진흥원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의 남은 임기는 8개월 안팎입니다.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도 중도 교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도 사퇴가 불러올 논란과 농공행상에 대한 시선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 가능성은 높게 점쳐집니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애초 계획에 없던 출자 출연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력한 변화 추진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 박 당선인은 경상남도와 중복 업무 등에 대한 산하기관의 전면적인 기능 재조정을 지시하고 비효율적 요소를 점검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관의 기능 통합까지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와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거론됐고 경상남도의 기업 지원과 일자리 업무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남경제진흥원의 투자유치 전담도 예상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 출자 출연기관과 공기업은 모두 16곳.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따라 새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시가 한 해 20만 원에 빌려주는 공설시장 점포가 한 달 70만 원에 재임대되고 있습니다. 한 사용권자가 11개 점포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는데요. 창원시 조례상 사용권을 빌려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공설시장인 경화시장. 5평 남짓한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은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받는 이 크기의 점포 사용료는 한 해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상인은 창원시로부터 점포 사용권을 받은 사실상 가게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탓에 30배 비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 나가라 싶어가 비슷한 크기의 또 다른 점포의 상인이 내는 월세는 70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 점포가 사용권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보니 지난달 정부가 지급한 최소 6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가게 주인이 받아간 겁니다. 사업자가 있다는 명목으로 저거 돈을 거머쥐고 있잖아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인데 세를 받아가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경화시장 점포는 모두 143개. 실제 사용권자는 77명으로 한 명이 최다 11개까지 갖고 있습니다. 창원시 조례에는 사용권을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하고 어길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여러 점포의 사용권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창원시는 재임대는 불법이지만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구청에다가 자료를 공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인들 간에 엄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 적발이 용이하지 않은. 울산시 북구나 대구시 달성군 등은 가구당 한 점포로 제한하고 있고 경기 성남시는 담당 직원이 실제 사용권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해서 조업을 부르는데 그게 왜 문제였냐. 그러면 사례보험 내놔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준비를 해라. 옛날 조례가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창원시의회는 이르면 다음 달 사용권자와 운영자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밀양 표충사는 임진왜란 때 왜구 토벌과 포로 송환에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를 기리는 사찰로 이름난 명소입니다.
사명대사가 입었던 법복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부실한 박물관 수장고 탓에 훼손이 빨라지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성병을 일으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가 법복으로 입었던 금난 가사와 장삼입니다. 황금색 중국 비단으로 만든 금난 가사와 흰색 무명으로 지은 장삼이 색이 바래고 본래 모습을 알지 못할 정도로 훼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29호로 승려들의 복식 연구에 기중한 자료인데 박물관 수장고 바닥 신세입니다. 습도가 45% 미만으로 유지돼야 하는 유기물 섬유 유물이지만 수장고가 협소해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이 박스를 해가지고 바닥에 내 동댕이 치다시피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만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만든 지 30년 넘은 표충사 호국 박물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조 건물이어서 온도나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데다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제습기와 냉방 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물의 훼손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항원항습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오랜 세월들을 견뎌왔던 유물이 후대까지 이게 계속 전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상 현재 운영 중인 전시관의 신규 건립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시설물 개선, 리모델링 그렇게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밀양 표충사는 목조 건물의 한계를 강조하며 문화재청의 박물관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출근길 현재 산청과 합천 등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500m 내외에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과 남해안으로도 오늘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여름이 물씬 느껴지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창원은 28도, 의령은 30도를 보이겠고요. 밀양은 3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오늘 높은 자외선 지수에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리면서 높은 습도와 오늘 무더운 날씨 때문에 경남 지역의 식중독 지수가 경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꼭 익혀 드시고요. 손을 자주 씻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푸른 하늘빛에 포근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을 더 끌어올리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산청이 15도를 보이면서 비교적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합천과 거창 17도, 하동과 남해는 2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해상의 날씨도 좋은 편이지만 주말까지 남해상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구름이 하늘을 덮는 날들이 많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흐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광주 대구고속도로 함양군 수도면 대구 방향 한 휴게소 근처에서 화물차와 SUV를 포함해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SUV 운전자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동승자 등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경남의 지난달 고용률은 6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산업별로는 관공업에서 14,000명, 건설업에서 2,000명이 늘었고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에서는 48,000명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